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요새 좀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한의원의 종류, 그러니까 일반 한의원, 특허 한의원, 반특허 한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주제는 예전에도 한번 말하긴 했는데 그 영상에 조금 더 첨가를 해가지고 그 한의사의 워라벨에 대해서 오늘 주제랑 좀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반 한의원, 특허 한의원, 반특허 한의원 이게 뭐냐, 일반 한의원이면 그냥 다 한의원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의원의 종류는 이제 러프하게 구분을 하면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반 한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의원이에요. 주로 통증을 보거나, 통증을 많이 보시죠. 주로 통증이죠. 그리고 추나하고 그런 통증인데, 일반 한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환자군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한의원이 보통 막 4차 한의원이래. 4차 의료기관일 때도 있고, 한의원은 그래서 영차 의료기관 또는 4차 의료기관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그만큼 이제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세요. 이제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급성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의원이나 대학병원, 병원급 이렇게 거기에 돌고 돌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꼭 통증뿐만 아니고 안면마비나 다른 소화기 질환 또는 보약 지으러 오시는 분도 진짜 다양한 질병의 환자분들이 오시는 곳이 주로 생각하는 일반 한의원이죠. 일반 한의원, 그리고 대부분 통증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특허 한의원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특허라는 말처럼 몇 가지 질환을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그 질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전국에 같은 명칭을 쓰는 그런 병원이나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거 있죠. 그렇게 그 특정 질환을 한정해가지고 그 질환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제 프랜차이즈나 네트워크 형태로 많이 띄고 있죠. 이 경우는 종류는 미용이나 다이어트, 아니면 여성의학 부인과 쪽, 아니면 소아, 아니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등 이렇게 특화적으로 질환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에 좀 마이너한 부분은 눈 관련된 안과 질환이나 어지럼증 같이 한 가지 질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 이제 대부분 특화한다 그러면 앞에 제가 나열했던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지점이 전국적으로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나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도 특허 한의원인데, 반특허 한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반을 섞어 놓은 거예요. 일반 그냥 통증이랑 특허랑은 반반 섞어 놓은 건데, 딱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통증도 하고 특허 쪽도 몇 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특화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요새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냥 건너 이렇게 들어보긴 했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한의사 워라벨에 관해서 예전 영상에서 워라벨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가지고 오늘 다시 마치 처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주제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직업의 워라벨이 어떻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딱 깔끔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보통은. 왜냐면 이거는 개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쉬울 수 있지만, 의료직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에 말한 대로 유형별에 맞춰서 대략적인 워라벨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의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워라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제 봉직으로 가거나, 개원이 같은 경우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좀 더 조정하기가 좀 더 쉽죠.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워라밸 틀은 수익에 욕심이 있을수록 워라밸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건물주가 아닌 이상. 그렇죠. 건물주.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특화나 아니면 일반 통증이냐의 구분인데, 제목부터 먼저 말씀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특화나 일반 통증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주당 진료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서, 세 번째는 야간 진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딱 이 크게 세 가지여가지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는 특화냐 일반 통증이냐 구분인데, 특화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통증에 비해서는 약해요. 왜냐면은 통증 이제 일반적으로 추나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몸을 좀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중의 인식도 한의원은 통증 질환으로 많이 잡혀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환자 수가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강도 면에서의 워라밸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화는 이제 일반 통증이 좀 더 업무 강도가 세다, 특화보다. 근데 대신에 특화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업무 강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주당 진료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한 구분인데, 주당 진료 시간이나 일수도 이제 한의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 2일 이제 내가 봉직으로 하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3일 일하고 싶어. 그럼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2일, 3일 이렇게 구하시는 경우도 꽤나는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은 일주일에 6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봉직이라면은 봉직인이 페이닥터를 말해요. 그래서 본인의 욕심에 맞게 지원하거나, 개원이라면 이거는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일주일에 이틀 여기서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조정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일주일에 2일 일하냐 4일 일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수익 차이, 수익 페이 이런 차이에서 2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건 당연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야간 진료의 구분. 야간 진료는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냐 안 하냐 이건데, 야간 진료가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일주일 내내 있는 것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다양해요. 그 개인이나 한의원 차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봉직으로 처음 들어갈 때는 구직 조건을 보고 이제 본인 역량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개원이라면 역시 본인 역량에 따라서 조절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때 야간 때 열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밑에 페이닥터 쓰면서 본인 일을 좀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개원이가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게 내 워라밸을 조정하기가 쉽죠. 근데 막상 이제 워라밸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노는 만큼 조금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작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어느 직업이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야간 진료를 하더라도 더 많은 환자를 보고 페이도 더 높게 받고 싶어. 그럼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거나, 개원이라면 본인이 그렇게 진료 시간을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워라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워라밸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워낙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워라밸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기준이나 욕심에 따라서 워라밸을 조정할 수는 있는 얼마 안 되는 직업이다 라고 설명을 딱 드리면 될 것 같아요.